안녕하세요. 새로이 식구님들. 최근에 기관들의 또는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세에 주가는 하락하고 심려가 많으시죠. 여기 관심 종목에 보면 온통 파란 바다입니다. 한 종목만이 상승이고요. 오늘 또 코스피는 7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9포인트. 오늘 투자 분석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역시 기관 투자가는 지난 금요일은 1조 4천억, 오늘은 2,700억, 외국인은 2,100억으로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65억, 외국인이 262억을 샀지만은 지수는 더욱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이유인즉슨 이분들이 많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지 않았음에도 이 지수가 더 밀린 것은 바로 놀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의 투매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금액적으로 더 금요일보다는 적게 팔았지만 지수는 더욱 낙폭이 컸던 이유이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의 매도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 주체의 자금 변화를 과거 10년과 지난 2010년부터의 최근 1년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동안 과거 10여 년 이상 동안에는 고객 예탁금이 10조 원의 거의 아래 위를 형성을 하고 반면에 현재에는 지난 1년간은 70조 원, 오늘 고객 예탁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67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66조 정도, 어쨌건 70조의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개인들의 한테서는 과거보다 6배, 7배 정도 향상됐다. 그리고 외국인의 시장 주체자는 보합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난 것도 더 유출되어서 빠진 것도 없는 과거와 함께 자금 변화는 보합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 과거보다는 자금 운용력이 조금 저는 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연금, 보험, 저축 이러한 부분들이 펀드의 이탈인 펀드론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자금들을 중지시키고 작년에 동학개미로 인해서 이렇게 증시자금 개인 내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금의 이동이 기관 투자가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인데요. 과거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봉상에서의 요 밑에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거래량을 평균으로 이렇게 단위는 생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요게 평균의 거래량은 대략 2,50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2020년도에서의 평균의 거래량은 대략 4,80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4,800이요. 따라서 2배의 거래량이 증가한 상황에 요 1년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그것이 큽니다. 코스닥은 과거 10여 년 동안의 거래가 얼마냐면은 대략 2,500을 형성을 하는데요. 평균을 내게 되면 대략 2,600 정도가 됩니다. 어쨌건 3,000 정도보다는 조금 아래.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1년 동안의 주봉상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8,000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과 함께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따라서
기관 투자가 물량은 어느 정도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초 정도를 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산수를 제가 해봤습니다. 2월 초 이전 정도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가들은 더 이상 물량도 없을 뿐더러 이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 물량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팔게 되면은 주식을 보유한 것이 너무 적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코스닥이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현재는 944포인트, 21선을 관통하고 모멘텀 지표로서는 거의 50을 밑돌고 있는, 보통 우리가 30 정도라고 한다면 과매도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곳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고, 주봉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어마어마하게 2배 이상을 상승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연일 매도세로 주식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머지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크게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21선이 이렇게 아직은 하회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렇게 모멘텀의 지수 보조지표 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 상태에 이렇게 돌아가고, 오늘이 1월 19일 월요일이죠. 이번 주도 4거래일 남고 다음 주 5거래일 이렇게 된다면 설 훨씬 이전에 이 지수는 바닥권에 도달을 하고 그동안의 1년 정도를 기관들의 매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이 대단히 바닥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나 종목으로 예를 든다면요.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3천만 주를 매도했고 3개월만 보면은요, 기관 투자가들은 6,4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법정 구속이 이렇게 되죠. 실형을 선고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오늘 그동안보다는 오늘자 외국인은 91만 주밖에 외국인은 팔지 않았고, 되레 기관은 이러한 실형 선고의 기사에 기관들은 50만 주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1년간의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게 되면 1년 동안 외국인은 1억 2,200만 주를 팔았고 기관들은 1억 2,720만 주를 팔아서 더 이상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주식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팔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종목 CIS 같은 종목은 되레 연일 엄청나게 매수를, 이런 종목만 사지 나머지 대다수의 대형 종목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모두 다가 지속적으로 팔아서 제한적이다. 물량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쥐고 있다. 따라서 2월 10일 정도 이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팔 물량은 없게 된다는 상황에 화수분도 아니고 한없이 주식을 찍어내서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직 공매도도 3월에 다시 재개된다 이렇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팔 물량은 도래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지수의 하방 경직된 자리가 머지않아 대략 2주, 3주 내에 마무리 바닥권에 위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난 3월에 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였죠. 이 지수의 모멘텀으로 가장 그라운드 상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모습이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주식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다. 기관 물량들이 끝없는 물량이 화수분처럼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그러시면 다시 바닥을 찍고 풍부한 고객 예탁금으로 인해서 다시금 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의 의견은 그와 같이 바라보고요.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TSMC가 30조 원 투자로 독주 체제를 구축한다.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것이 실현이 됐네요. 나쁜 실현이죠.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파운드리 추격에 가시밭길에 놓여 있다. TSMC는 올해 62%를 더 늘려 TSMC는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의 위탁 생산 업체이죠. 파운드리 사업에. 그래서 격차의 확대를 더욱 나서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국가적 지원 오너 리더십을 앞세워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어제 일요일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삼성은 규제 리스크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구축의 무산 위기에 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선언하고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 계획은 물론 생태계 조성도 물 건너갈 것이란 위기감에 반도체 업계에 상당하다. 저는 이 의견에 대단히 반대합니다. 이재용 씨는 68년 원숭이띠죠. 서울대 동양사학에서 학부를 거쳤고 일본 게요기주쿠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고 여기에서 효성그룹의 그 조현준하고 친구죠. 원숭이띠들. 조현준하고 또 친구입니다. 같은 게요기주쿠 대학에서 하나는 정치인지 뭔지 하고요. 이재용은 경영학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경영학 경영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이죠.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고요. 따라서 저는 IT 전공자이고 1억을 한다라면 충분하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겨낼 것이다. 잠시 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께서 지시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IT 생태계에서는 그렇게 실무자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오너와 실무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반도체 사업 경영진을 상시적인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재해법. 자, 요거는 패싱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래서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삼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삼성의 장기적인 전략, 대규모 투자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려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로이터 통신은 18일 삼성전자가 경쟁자들을 추월하려고 경쟁자라고 해봐야 대만의 TSMC밖에 없습니다. 분투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의사 결정에서 물러나 있게 됐다. 이는 이 부회장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 과정도 감독하지 못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년간 이어지며 정경유착에 대한 격한 분노를 불러온 뇌물재판에서 극적인 결론이 나왔다. 삼성의 최고 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거나 어렵게
없게 할 것이다. 이것도 너희들의 생각이다. BBC 방송도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내 이 부회장의 역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삼성의 승계 작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일본 언론도 이 부회장의 법적 구속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삼성전자와 한국경제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너희들은 소재로서 반도체 소재, 에칭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재했을지라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지요. 오히려 여기를 국내의 기업으로 극복하는 계기가 됐죠. 이것 또한 너희들의 생각일 것이다. 니온게이자 신문은 집행유예를 예상하던 시장이 동요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날 한때 4% 하락했다. 잠시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3.41% 하락했습니다. 왜요? 7% 상승할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꼴랑 3% 하락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잠시 한번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월 8일에는 7%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그동안에 팔다가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700만 주를 사면서 7% 상승할 때는 아무런 이야기 없더니 그리고 오늘 3.4%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외국인은 가장 적게 팔았네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팔던 기관 투자가들은 50만 주나 사들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따라서 너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며 그룹 경영이나 한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으며 지지통신도 기업의 사령탑 부재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영 시스템과 반도체 업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분석. 저는 적극적보다는 어쨌건 매수 기회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자주 언급드렸죠. 삼성전자의 5G 장비. 최근 1월 15일 날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 중저가의 1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2차가 되어서 이달 중에 완전히 12월 8일에 미국 주파수 경매의 시작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주 발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새롭게 미국 중국의 무역 경쟁으로 인해 마찰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빅3 안에 들 수 있는 5G 장비 제조 기업으로 부상을 합니다. 올해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램이라고 하죠. 기억 소자인 메모리 반도체의 폭풍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큰 성장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 5G, 사물인터넷 등등 폭발적인 비메모리 성장이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매출 성장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점 매수 기회는 충분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총수 부재 우려에 주가가 흔들렸지만 증권가에선 우상향 추세가 꺾일 만큼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일치한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삼성전자 오늘 그 기사에 대해서 외국인은 꼴랑 최근에 가장 적은 매도세를 보였죠. 이때도 33만 주가 있었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관 투자가 역시 50만 주를 대래 샀으니 오늘 놀란 개인들만 털렸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안타깝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빠진 것 같다.
그러나 삼성이란 그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이다. 오늘 하루 이벤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루 정도는 아니고요. 좀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도 이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격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기간 조정으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 3개월은 외국인은 3,129만 주, 기관은 6,431만 주, 더 이상 기관 물량은 없을 것이에요. 1년 동안은 기관들은 삼성전자는 1억 2,727만 주를 팔게 되고요. 외국인 또한 같은 1억 2,200만 주 정도를 팔아서 끊임없이 팔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67조 현재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8일 실형 선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따른 코스피 지수 역시나 조금 있게 되면은 요 물량이 출회되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 과매도 영역에 도달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새로이 식구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금만 잘, 최근에 이와 같은 하루 너무 지나치게 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고요. 덩달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더욱더 두려움, 더욱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업적인 상황을 살얼음판처럼 얇은 얼음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확고한 기업에 대한 그러한 신뢰, 믿음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조금 상쇄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손절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으로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본업에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됩니다. 지켜보실 분들은 대응하셔서 저점에 사시거나, 두려움에 더 있으시면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포지션대로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1월 18일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게 되면은 한계의 기관의 매물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한 선고들은 그렇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자 다양한 생각들, 그러나 이 주식에서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또 전문가라고 하고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 10년 미만 이러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달라진 대한민국 증시의 패러다임을 조금 더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